예,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네, 부동산 문제로 연락드렸는데요. 네, 제가 지금 전세 1억 4천에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네, 네, 다음 달 말일이 이제 전세 계약 만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집주인이 연락이 없어서 음, 예전처럼 이제 자동 연장되는 거 있잖아요. 예, 네,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이틀 전에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계약 연장을 안 하겠다고 이제 음, 5월에 말일까지 이제 집을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일단 시간을 좀 더 주거나 자동 연장을 하는 게 아니냐고 얘기했는데 무조건 음, 나가라고만 하는데 예, 지금 기한도 너무 짧고 좀 음, 시간도 촉박해서요. 네, 네. 이게 예전처럼 계약 연장이 원래 법적으로 보호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제가 나가야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뭐 이사 비용이나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런 거를 음. 집주인 쪽에 제가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 그렇군요. 일단 뭐 세입자 입장에선 지금 한 달인 시간이 굉장히 좀 그쵸, 짧게 그쵸, 느껴질 수 그쵸. 있거든요. 옆에서 네. 지금 배삼순 변호사님 같이 듣고 계십니다.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배삼순 변호사인데요. 그 전세 계약 기간이 5월 31일까지인 거죠? 이달 말, 다음 달 말이면. 네네. 아, 그러면 연락 온 게 언제예요? 이틀 전에요. 이틀 전이면은 뭐 4월 한 20일경. 네. 아, 그렇구나. 그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약갱신 관련해 가지고 그 이제 묵시갱신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네. 그 원래 이제 그 묵시갱신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제 대차형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임대차에 대한 그 계약의 성질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거에 대한 이해가 네네. 있으셔야 되는데 대차형 계약이라는 것은 빌려주는 계약이거든요. 대차형 네. 계약의 핵심은 기간입니다. 기간이 제일 핵심인데 왜냐하면 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은 종료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 예를 들어서 네. 임대차를 2년을 했잖아요. 그죠? 2년을 했는데 네네. 둘이 아무 말이 없으면 원래는 2년이 종료되면 계약이 종료되는 게 맞아요. 근데 하지만 이게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그 가치가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보다 조금 더 중요시 여겨졌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가지고 기간 만료가 됐더라도 계약을 유지시킬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계약갱신에 관련된 건데 이게 뭐냐면 그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일 있죠. 임대차 종료일 네. 6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월이니까 4, 3, 2, 1, 12, 11월 그래서 11월이겠죠. 11월 말부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그러니까 4월 말일까지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그러니까 4월 말 이전까지 임대인이 계약을 더 이상 못 하겠다. 갱신을 못 해주겠다. 이제 끝내자라고 갱신 거절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계약 조건을 변경해달라. 쉽게 말하면 이제 보증금 올려달라거나 아니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전세 계약이니까 아마 보증금 올려달라고 하겠죠. 이렇게 계약 조건을 그러니까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라고 통지를 해버리면 이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 임대차 기간하고 동일하게 연장을 시켜버려요 법에서. 이제 임대인이 아무 말 안 하면. 그래서 이제 아, 네네. 묵시갱신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지금 임대인이 우리한테 4월 20일경 얘기를 했잖아요. 그 네. 갱신 거절의 통지거든요. 더 이상 이제 임대차 못할 것 같다. 나가 달라라고 하는 거는 갱신 안 해주겠다는 갱신 거절 통지거든요. 이게 지금 네. 한 달 이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임대인의 정당한 이제 갱신 거절 통지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는 5월 30일이면 기간이 만료돼서 종료가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이제 현실적으로는 좀 그런 게 있죠. 왜냐면 한 달 만에 이사를 알아보는 것도 힘들잖아요, 사실. 그렇죠. 힘든데 법에서는 딱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 법에서 물론 이제 야속하긴 합니다. 임대인이 조금 나가게 할 거면 예, 미리 작년이나 좀 얘기해 이 주지. 겨울 되기 전이나 아니면 올 네. 초에라도 얘기를 해줬으면 구했을 텐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뭐 이틀 전에 연락을 주셨는데 그게 좀 야속하긴 하지만 그게 이제 뭐 정당한 갱신거래 통지로 보여지거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이사 비용이나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이제 부담을 요구하실 수가 없죠. 왜냐면은 기간이 만료되면 이사는 내가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이사 비용은 아, 내가 네. 드려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다른 집을 구하는 이제 중개 비용도
제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 네. 네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그 2년 전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기존 전세금에서 2천만 원을 올려받았었거든요. 네. 2천만 원이요? 네. 네. 그때 일단 통장으로 제가 돈을 송금하고 네. 계약서를 이제 추후에 수정을 하기로 했었는데 네네네. 이제 서로 시간이 좀 안 맞다 보니까 계약서를 이제 수정 수정해가지고 못 하시고. 다시 작성하지를 못했어요. 네네. 이 부분이 제가 이제 퇴거를 할 때 혹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제가 돈을 못 받는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임대인이 야 전세계약서 1억 4천인데 왜 1억 6천을 얘기하냐? 1억 4천밖에 못 주겠다. 이렇게 이런 위험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근데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계약의 성립은 낙성 분류식 계약이라 그래서 낙성 서로 구두에 의사 합치만 있으면 돼요. 내가 청약하고 승낙해갖고 우리 계약금을 2천 올립시다. 알겠습니다. 하면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계약은 1억 4천에서 1억 6천으로 이제 변경이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제 계약서가 있으면 좋겠지만 계약서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 계약이 1억 6천, 2억 4천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거기다가 또 2천만 원 가는 게 있으니까 계좌 지급 내역도 있으니까 이거는 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뭐 부동산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직접 하신 거예요? 직접이요. 직접이요? 뭐 통화로 하시거나 뭐 문자로 했거나 뭐 이런 건 남아 있는 건 없나요? 전화 통화로 해서 이제 남아 있는 거. 그 기록이 막 이렇게 문서로 남아 있는 게 없어서 제가 걱정이 되거든요. 음, 만약에 집주인이 자기는 계약서 작성 안 했으니까 뭐 나몰라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제가 법적으로 무슨 조치를 취하거나 뭐 그런 게 가능할지. 네, 가능한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근데 임대인이 이 2천만 원을 자기가 받았다라고 뭐 증여로 받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집주인하고 이 세입자하고 만난 일이 얼마나 있겠고 동거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부동산 네네. 보증금 증액밖에 없는 건데 이거는 이제 상식에 반한다고 봐야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하는 거는 상식에 반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그렇지 않을까요? 금전관계가 전혀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면 그런 네. 임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상식상 어렵고요. 그래서 1억 6천을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안 준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는 못 나간다라고 하셔야죠.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이게 네. 동시행 의무거든요. 동시행. 내가 집을 빼는 것과 임대인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동시행이라고 해요. 같이.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다 못 받았으니까 난 못 나가겠다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대신에 그 이제 월세 정도 내셔야 돼요. 그 이자 월세 정도 내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뭐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임대인이 지금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기간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이제 이사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좀 잘 알아보시고 다시 좋은 주거 좀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 왜 전세나 월세 같은 경우에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뭐 자동 연장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근데 이럴 때는 추후에 법적 분쟁에 휘말릴 때 받게 된 좀 불이익 같은 게 없을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예. 우리나라 계약이 성립할 때는 어떤 서면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요식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구두로만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약서가 왜 중요하냐면 예. 나중에 이거를 갖다가 서로 다툼이 생겼을 때 법원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는 구두로 얘기를 했다. 한쪽이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계약서는 처분문서라고 하는데 권리 의무에 관련된 계약서는 처분문서라고 하는데 네. 처분문서는 굉장히 유력한 서증이 되는 건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증거 방법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네. 계약서만 있으면 그 간단하니까. 간단하게 입증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렇게 이분처럼 전세 계약서를 연장하면서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저도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집주인한테 저희가 변호사인데 예. 부동산 중개소 가지 말고 제가 해드리겠다 하는데 예. 뭐가 그렇게 불안하셨는데 굳이 중개소 가셔가지고 이제 재계약서 작성할 때도 좀 드리거든요. 꼼꼼하시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굳이 뭐 제가 타이핑하면 되는데 그때가 잘 안 써주는 분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그 증거 자료만 남겨놓고
카톡이라든지 문자 메시지로 보증금 추가 보증금 이체했습니다라는 예, 걸 예. 남겨놓으시면 그것도 유력한 증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거는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계약서가 없더라도 그걸 다른 뒷받침할 그렇죠. 만한 증거가 있으면 상관이 그렇습니다. 없다. 알겠습니다. 그 전세금을 이제 집주인이 보니까 2천만 원 올려받았다라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한 번에 올려받을 수 있는 그런 제한금이 따로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아까 주택임대차보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차임증감 청구권이라고 해요. 차임증 월세를 얘기하는데 그 당사자는 그 증감이기 때문에 예. 임차인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뭐 경제사 등이라든지 뭐 그밖에 부담이 증가돼 뭐 코로나 같은 경우가 네. 얘가 주 예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증액을 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 금액을. 증액은. 근데 그게 얼마냐? 20분의 1이라고 해놨어요. 시행령에 가면 20분의 1, 5%죠. 예. 근데 지금 1억 4천에 5%면은 한 7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2천만 원 많이 받으신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임대차 기간이 이제 종료돼가지고 이제 갱신 거절 통지를 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 거절하겠다. 네. 임대인이 나 이거 2천 올릴 때 이거 할래? 안 해? 그럼 나 재계약 안 하겠어. 그러면 이제 기간 만료 종료되는 거예요. 나 나가야 되는 거야. 불리한 입장이에요. 불리하죠. 불리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현실상 거의 이거는 뭐 차임증감 청구권은 거의 뭐 그렇게 실효성이라고 하거나 임차인 보호에 좀 미흡한 예. 상태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 법적으로 사실 제한은 있지만 크게 실효성은 없는. 그렇죠. 알겠습니다.